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8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사학계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역사학계 껌나무. 예, 최강욱입니다. 자, 27번째. 28번째라면서요. 아, 지난주에 27번째. 네. 조선을 뺏기고도 네. 뭐가 좋아서 낄낄거리냐. 이런 댓글 봤어요? 설마. 근데 뺏긴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건데 빼앗은 쪽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병합했다고 치면요. 어느 날 우리가 저 교토 같은 데 가가지고 예. 그냥 내 맘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저게 내 땅이 된 거야. 예. 어?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교토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막 땅을 줘. 야, 여기 이만큼 네가 가져. 그렇지. 그래갖고 정부에서는 또 합법적으로 뺏는 것처럼 다 방법을 써. 예. 그리고 막 가라 그래. 야, 글로 가면 땅 줄게 빨리 가.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일본 가가지고 나 같으면 뭐 온천이랑 저 식당 하나 딱 챙겨가지고 어? 근데 얼마나 온천도- 좋겠어 그게. 온천도 그냥 온천이야? 네. 한 100개가 묶여있는 한 온천을 글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보면은 그 호남평야 쪽으로 와가지고 땅을 계속 사들이는 그 대주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군산 뭐 이런 데 시작해서. 그 호남평야를 보고 얘네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쫙 사고 거기서 이제 군산항을 개발하고 정미소를 짓고 막 이러거든. 그럼 나중에 근데 그걸 김성수 일파에게 다 주고 떠나잖아. 그냥 나중에 갈 때는 그러는데 예. 하여튼 걔들이 한참 그걸 할 때는 워낙 이제 여기가 좋으니까 막 땅을 막 몇 천만 평씩 가져요. 예. 그러고 거기다가 그 각종 문화재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거나 사들이거나 막 약탈을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금고를 지어. 금고를 3층 건물로 지어. 시멘트로. 그게 금고야. 집이 아니고. 그 집 모양의 그걸 짓는데 거기다가 막 온갖 걸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근데 일본 사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일본이 갑자기 패망을 했어. 그럼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 돌아가는 날짜를 정해줬어요. 언제까지 가라 너네. 네. 근데 얘가 안 가. 안 가고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 보물을 반출해야 되는데 못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한국으로 귀화하겠다 그래. 귀화해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 보물이 너무 소중하고. 그게 소중하니까. 그래갖고 결국 걔가 귀화가 거부되고 나중에 늦게 떠나거든. 한국에 제일 늦게 떠나. 진짜 웃긴다. 그래서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래 그 집착은 정말. 아, 인간의 욕망에 빠지는 순간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모으는 순간에 걔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좀 그냥 저기였을 텐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람이 늦게 된 거야. 나갔으면 축창으로 안 맞아 죽은 것도 안 그렇죠. 찔려 죽은 것도 또 네, 천만다행이지. 아니 저기 지난 시간에 데라우치 총독 얘기했잖아요. 예. 평화론자. 그 사람이 퇴계 이황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그 데라우치 고향에 예. 마을 도서관이 있어요. 그 마을 도서관의 문을 열어보니까 퇴계 이황 선집 같은 게 다 있어요. 걔가 구해다가 거기다 다 쟁여놨구나. 우리나라에서 찾기도 힘든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다 약탈해 갔네. 글쎄. 마사타케 집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조선식 정자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뜯어다가 서원 앞에 있는 정자를 그대로 뜯어다가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 경복궁 가면 옛날에 경복궁 복원전에 보면 경복궁 안에 이렇게 무슨 불상이 불탑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게 원래 다 이렇게 반출하기 전에 둘 데가 없으니까 경복궁에다 그게 두던 거래요. 그래서 못 가지고 간 게 그렇게 수십 년간을 그냥 거기다가. 그래서 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이상한 게 왜 이게 경복궁에 저런 그 있지했던 게 다 그때 일제시대 때. 경복궁하고 창경원하고 틀린 거예요? 창경궁이요? 창경궁 다른 데 있잖아요. 아, 창경원 그 경복궁 옆에 창경원 있지 않았었나? 창경궁이 창경원이고. 예, 그래요? 경복궁은 경복궁이고요. 창경원이란 말. 창덕궁도 욕 있고. 바가지로 먹어요 지금. 왜요? 그것도 이제 모욕적인 거잖아요. 원래 궁인데 그걸 그걸 격화시켜서. 그런 거죠. 동물원을 격화시켜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왕이 살던 데를 우리는 아, 동물. 창경궁이야 그게? 그렇죠. 동물을 키운다. 잘못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좀 몰라도 심하게 몰라. 아, 창경원 가서 비행기 타고 논 기억밖에 없어.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됐어 안 됐어.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창경원이 에버랜드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거기가 개념이. 그 저희 아버지가 너 어렸을 때 창경원 간 거 기억나냐? 저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갔지 뭐 저는. 우리 어린이들 뭐 가서 여기 뭐 타고 엄청나게 다녔으니까. 그 안에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동물원 놀이기구 뭐 이런 게 있었지. 제가 어릴 때 서울 와서
서울을 방학 때 몇 번씩 어쩌다 띄엄띄엄 오는데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창경원에서 솜사탕 사준 거. 태어나서 솜사탕을 처음 보고 처음 먹어본 거예요. 6살 땐가. 그러고 그 다음 기억이 지하철 개통하는 날 내가 서울에 왔거든. 74년 8월 15일 날. 근데 문이 저절로 쫙 열리는 거야. 신기하셨어. 그게 너무 신기했죠.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근데 집에 가니까 유경수 죽었다고 그러고 뭐 이게 굉장히 선명한 기억으로 있는데 촌놈한테는. 네. 그래갖고 궁에 가면 지금도 잔디 깔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건물 원래 이제 지었던 데를 해놓은 건데 잔디도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 일제가. 그렇지. 그게 이제 죽은 땅이라고 하기 위해서.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잔디는 묘에다가만 그렇지. 심는 거. 묘에다가 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철심 박은 거는 많이 알잖아요. 예, 궁에다가 잔디를 깔아놓은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예. 그게 그걸 다 의미가. 묘자리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구나, 묘자리. 기를 죽여버리는 아주 나쁜 의미로.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미술 연구하고 미술사 공부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림을 원래요. 예. 그림은 초상화만 액자에다 넣는 거지. 원래 그림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장식용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예. 그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그림은 건축의 일부로 그 천정화 같이 왜 내부에다가 다 그리고 이러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 가면 그러잖아요. 네, 다 그렇게 돼 그죠. 있잖아요. 근데 액자 넣은 게 없잖아. 네, 근데 액자에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로마 때부터 이렇게 식민지를 가면 뭘 하나 이렇게 그쪽 걸 이제 지가 가서 이렇게 뜯어와야 되는데, 이겼다는 예. 증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전리품. 수급, 수급. 다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가 지네 집에다가 걸어놓기 시작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보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액자가 됐다는 되고. 거예요. 예. 조각 작품을 마당에다 놓는 것도 역시 건물에서 뛰어다가 내가 여기서 갖고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리품의 역사네. 예, 그게. 그러니까 정자 같은 거 여기서 뛰어다가 짓는 놈들 다 그런 생각인 거지.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문 밖엔 분명히 일본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조선의 정자가 이렇게 있고 이 조선식의 정원이 딱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일본 놈 집인데 우리하고 못 보던 집이 딱 있는 거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거기 경복궁 앞에 그 좀 사는 놈이 있는 거 내가 뜯어왔어. 이거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오다시도 되고. 응? 한국에서 잘 나가는 놈 거였어 이거 원래. 클래스가 이렇게 좀 하면. 틀린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고서적이 막 거기 다 꽂혀 있고. 막 있고. 자, 조선이 병합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들. 아니요, 그 병합되는 이유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제 병합의 과정을 이제 좀 예. 보여준 거고, 그건 이제 사실은 공교육에서 자세히 하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다룬 얘기고요. 예. 그 이면에 병합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걸 민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시민사회? 그러니까 나쁜 자식들인데 예. 그러니까 낭인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엘리트가 아니지만 엘리트가 되고 싶어 하면서 이 식민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적극 협력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친일 세력들. 친일 세력들.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이제 낭인 얘기를 어떤 많이 듣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예. 잘 모르고 예. 뭐 좀 이게 의외로 이 얘기 잘 안 들어줘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조사를 했는데 원래 저기 뭐 민비시해 사건에 낭인들이 진입해서 그랬다 할 때 낭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후에는 잘 모르죠. 예,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뭐 흥룡회 같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쫙 좀 이렇게 한번 밝히고 가면 낭인들의 흐름. 예. 또 업그레이드가 하나 또 되지 예.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결합한 우리의 친일 세력. 이게 또 완전히 짜증나는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그거를 왜냐면 보면 지금 우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는 안 했는데 한일 병합될 때 예. 한일 병합 한일 합방 막 찬성 시위를 막 해요. 우리나라를 먹어달라고. 예, 그리고 이제 천황폐하 우리나라 먹어주세요. 이런 세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데모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승만 때 관제대 모델라든지 예. 뭐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강제데모 친일 쿠데타 막 이런 그렇죠, 격이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 부끄럽지만 밝히고 가야 되는 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합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예. 그렇죠. 그때부터 어버이연합인 거지. 어버이 낭인연합. 일단 원래 낭인은 이제 무사.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원래 용어는 이제 주군을 잃은 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을.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 진공작전 얘기할 적에 부르는 거 불충이다라고 해서 나라도 버리고 제사 지내러 가고 이런 일화가 있는 의병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전국 의병연대 하는 다음에 아버지 그
뭐 기일 제사? 네. 아버지 상 당하셨어요. 상당하셨어요. 상당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효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근데 일본은 충이 중요한데 우리는 충을 생각할 때 국가에 대한 충성. 예. 근데 원래 유교 개념에서 충은 진심을 다해서 참된 걸 이룬다라는 좀 개념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이 된 건데 일본에서는 그 충이 주군에 대한 충성.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최고로 봉해야 될 최고의 가치지만 일본에선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주군. 예.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제가 있고요. 예. 낭인은 뭐냐면 그 주군이 주군이 날라간. 그러니까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이 없는 집단을 낭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게 낭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당시 낭인들은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 이거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스마 조슈번 사람들이잖아요. 예. 걔네들이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걔네들 뭐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일본 내부는 정리가 됐어요. 어차피 일본 내에 있으면 그냥 뭐 노동자. 쩌리. 진짜 쩌리. 그럴 때 쩌리야. 일본 개돼지들이야? 그럼? 니혼노 개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세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일본이 대륙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밀고 나가서 어떤 그런 한반도나 대륙에서의 그렇죠. 자기의 세력을 좀 키우자. 그렇죠. 그런 집단들. 그래서 그걸 진화낭인.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만주낭인, 대륙낭인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뒤에서 중요한 일들 많이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진화낭인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얘네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순원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너네 혁명을. 대신에 혁명의 대가로 우리한테 뭘 달라. 예. 순원도 이 사람도 이걸 좋게 말하면 대범하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건데 우리가 혁명을 성공시키면 어디 만주나 뭐 11회 일대는 우리가 주겠다. 뭐 이렇게 막 순환이 막 허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조인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용장을 찾아가서 이용장 네가 남중국을 먹어라. 우리가 그러면 이용장 당신의 쿠데타를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활동들을 하는데 큰 성과가 있지는 못했고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낭인들은 이제 다른 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낭인은 천우엽이란 집단입니다. 이제 흥룡의 전신단체예요. 예. 천우엽이고요. 얘네는 누구한테 뿅 갔냐면요. 전봉준한테 뿅 가요. 전봉준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아, 이 천우엽이 일본 낭인인 거죠? 예. 네네네. 지금 다 일본 사람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왜 그 전봉준한테 뿅가? 여기 나오지만 일세 영웅 반도의 공전철우의 영웅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진해 같은 일종의 쩌리 출신인데 거기서 한번 없는 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 볼 때 멋있는 거지. 이게. 아니 그게 일본하고 싸우든 뭐 이런 관점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이 없네 그냥.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예. 오, 저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한 10명, 20명 모여서 몰려다니는데 저기는 한 10,000명씩 몰려다니는 그거의 대장이니까 우리나라 저 일본 야쿠자 두목 부러워하는 거 나 비슷한 느낌이겠네 진짜. 그런 정서도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학농민군과 연합해서 민씨 정권을 타도한 다음에 동학 앤드 천우엽 연립 정권을 만들자.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연립정권 만들었고 일본에 속해지 하는 거야 아니면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야? 근데 속하는 거죠. 이게 합방이에요. 이게 합방. 얘네들이 주장하는 합방의 합방이네. 개념은. 그러니까 동학과 천우엽이 1대1 관계로 네. 연립정부를 만드는 게 합방이네. 그렇죠. 합방하되 그래도 결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대신 우리가 대등하게 하나가 되자. 나름.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해가 보기에도 한국 왕실이 허탈하고 예. 또 전봉준 장군을 탄압한 한국 왕실이 공동의 적이니 예. 함께 무찌르자 뭐 이런 개념 같은데. 맨 처음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최변 얘기를 따르면 부산의 칠성파 예, 예. 일본의 야마구치조하고 예, 우리가 예. 1대1로 예, 예. 예. 사이좋게 지내자. 아니 우리가 연합해서 박근혜를 몰아내고 여기다가 공동정부를 세우자 이 그렇지, 얘기하는 그 거지. 칠성파와 야마구치조 야마구치. 공동정부를 세우자. 그 실제로 부산에 그 사드를 압수해갖고 팔아먹자. 여기가 낭인 집단인가요? 부산에서 모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파견을 해서 동학군을 관찰을 하니까 이게 농민군인데 대우가 너무 정연하고 작전을 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도 일본 극우파 중에 안중근이나 전봉준을 섬기는 신사 같은 게 그렇대요. 그래요? 왜냐면 안중근은 또 안중근 신사 웃긴 게 또 뭐냐면 안중근 이토를 처단했잖아요. 이토가 일본 내에서는 온건파잖아요. 그 온건파를 처단했다는 걸 뿅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저는 맥락이 없음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어떤 저기 뭐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뭐 사드 배치 같은 게 사실 맥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없는 걸 맥락 있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잘못된 이상해지는 해석이죠. 그러면 맥락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그 작년에 9월에 전순결 기념 때 저기 올라갔잖아요. 천안문 막로. 네. 아무 맥락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은 맥락을 해석을 한 거죠. 이러다가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면 큰일 나네. 그러면서 이빨 땡겨버린 거 아니야 그때부터. 또 확 왔잖아요 또. 또 화갔죠. 왜냐면 아무 맥락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제가 옛날에 이 고수톱을 어떻게 치는지 룰만 알고 그러니까 이 스킬이 전혀 없어요, 제가. 원래 도박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진짜 고수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패가 딱 48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까지 외워버린 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뭐 끊고 맞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초 나오면 초 먹고 이렇게 정신까지 치는데 얘들이 한 10판 돌 때까지 계속 잃는 거야, 나한테. 그게 잃어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읽히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는 수준으로 알고 이거를 제가 무슨 작전을 써서 지금 이걸 일부러 푸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냥 없으면 내놓고 있으면 주워먹고 하는 건데 동네에 와서 걔네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뭔가 수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막 잃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화장 아무 기억 니은만 알고 지금 한글 쓰는 놈이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쫙 빨렸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박근혜를 바라보는 심정이 딱 그거죠. 무슨 그럴 것 같아. 처음에는 저게 무슨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걸까? 막 이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고수 위에 무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쵸. 지금 보니까 뭐가 없다고? 맥락이 없는 거야. 이게요 축구할 때도요. 딱 어리버리한 공을 잘 못 차는 수비가 있으면요. 공을 몰고 오던 사람이 그 사람 실력을 모르니까 좌우로 페이크를 많이 해요. 맞아. 얘는 앞으로만 달리는데. 아니 수비가 있는데 공격수가 공을 잘 차. 글쎄. 그럼 좌우로 막 흔들다가 툭 치고 나가는데 사실은 기껏 흔들어봐도 원래 그 길로 가는 건데 그렇죠. 걔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어. 그걸 막어. 그러니까 야 저거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가면 되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그런 꼴이야. 그거죠. 저 얼마 슬픈 일이야 이거. 맥락이 없어.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이제 어떻게 이건 불가역적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맥락 없으면 불가역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천우엽. 근데 하여튼 천우엽은 그렇게 맥락 없진 않고요. 천우엽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동학군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원 금강에 무기를 강탈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경상남도 창원에.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강이 아니라 나가사키 출신의 마키 부자가 경영하는 금강이었는데 실제로 쳐들어가서 부자를 포박을 하고 다이너마이트 10파운드, 화약 내관 등의 실제 무기를 강탈하고 찾아간 거예요. 참 멋진 놈들이야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그냥 스탑이 돼서 일단 이 활동이 무마가 되고 다 국내로 끌려오면서 끝나요, 1차적으로. 그 이런 걸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거야. 근데 맥락 없으면 영화가 재미없어요. 코미디 영화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그런 영화가 있다면서요. 재밌어요. 이번에 나온 거? 그냥 제목만 봤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게 맥락이 있어요. 지금 현 정부보다 훨씬 나아. 그러죠? 그 다음 저기 뭐야, 부산행. 부산행. 행이에요. 부산행. 좀비 영화의 기념비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다른 나라 영화 감독들이 흥분하는 영화예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 부산행 결말 스포하는 놈은 찢어 죽인다 뭐 이런 거만 써 있던데 굉장히 그 줄거리가 저기 한 거 보던데? 아니 좀비 영화인데 줄거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좀비 영화가 그렇게 재밌는 것도 처음 봤어. 벌써 보셨어요? 그렇구나. 봤죠. 그런데 그냥 쭉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외국 좀비는 우리나라 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 문화 이렇게 나오면 좀비 나오면 그때부터 막 곡성에서도 좀비 나오는 순간 막 깔깔거리고 웃었잖아요. 저기 뜬금없이 왜 좀비가 나왔나. 곡성에도 좀비가 나와요? 네, 곡성에도 좀비가 나와요. 그런데 야 좀비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예. 막 극찬하는 거 사람들 어떤 영화가는 뭐 기립박수까지 쳤대. 어찌됐건 그 천회 활동 그렇게 갑자기 또 중단이 돼요. 예. 중단이 됐지만 얘네가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확대 결성이 돼서 흥룡회 네. 유명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 이름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치다 류헤이라는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소위 말하는 일본 구구단체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치다 류헤이, 뭐 나카노 지로, 뭐 이토 마사모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 세계관이 웃겨요. 얘네 세계관이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우선 러시아와 싸워서 동방에서 이들을 격퇴하고 만주, 몽골, 시베리아를 한 덩어리를 묶는 대륙 경영의 기초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얘들도 그냥 순전히 연대야. 어? 뭘 자꾸만 결성하지 함께. 그분은 대단해. 네, 부분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동이북적이라고 그래서 일본, 조선과 만주, 시베리아는 원래 같은 민족 지역이고 중국은 별도다라는 거예요. 환빠랑 또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게 전 중요해요. 요즘에 갈수록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고대살 다시 보자 이런 게 세지고 저한테도 그때 우리 진각에서 한마디 그거 한 거 같다가도 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심 선생님 봤는데 좀 실망이다. 왜? 예?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해서 너무 식민사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공격을 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는 않는데 근데 뭐냐면 사실은 이때 논리랑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는 고대사 열풍하고 본질로 굉장히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랑 뭐 이렇게 만주랑 몽골이 한민족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제 일본이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니까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시베리아까지 놓아버렸네 여기는. 네. 일본, 조선, 만주, 시베리아. 왜냐면 시베리아가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중국과는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든 1차적인 범위는 거기죠. 나중에 가면 최남성 같은 사람들이 일본 만주 대학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학문적 연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그러니까 일본, 조선 침탈의 하나의 논리적 또 다른 논리적 배경의 한 축이네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 예. 이게 좀 센 놈이 약한 거를 먹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니까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계층대로 이제 생각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되면서 지네 나름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은 뭐 이렇게 해서 먹자 그러고 밑에 쩌리들은 쩌리들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다 서양 이거 이제 뭐라 해야 좌파나 이런 게 이렇게 되게 체계적이잖아요, 철학이. 예. 근데 이제 이 우파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느 흔적에서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그게 사상이 되는. 그러니까 힘을 우위에 놓고. 그렇죠. 맥락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언제냐면요. 을사조약 맺기 전에 한국 국상조사 촉탁이라는 직함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막료가 돼서 예.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일단 얘는 딱 들어오자마자 어쨌건 합방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조선의 리더들과 조인을 해서 어떤 대등한 나라를 세우자. 예. 이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동등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걸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일진회라는 친일단체를 이용하고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막 제안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막 이용구, 송병준 같은 일진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요. 미래도 막 설계하고요. 조일 연합정부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1차 목표는 한일 합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일적인 인사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예. 우리는 너네와 동지적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해서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는 나라를 만들자.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완성을 시키고 나면 100만 대중을 만주로 이전을 시켜서 만목연방국이라고 해서 만주까지 포괄하는 나라를 만들자.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집권 그러니까 침략 논리를 예. 그럴싸하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도 붙이고 저기다도 붙이고 하여튼 먹자 근데 이런 거잖아. 스케일 커 계속. 그러니까.
스캔은 그거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평화 전술이잖아요. 예. 우리는 동등하고 너희가 동등한 대우로 하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우리가 뭘 너네를 지배하는 거냐.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진보 진영의 한 인사가 네. 보수 진영에 딱 가갖고 야 우리가 진보 보수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 북쪽 그 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을 먹은 다음에 저 동북 삼성이 우리의 땅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20만 명을 이주시켜서 거길 통치하자 막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몽고도 병합하고 예. 했다는 그 건데. 국가연합을 해갖고 몽골까지 먹고 그 몽골에 가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그 니네하고 우리하고 반반 나눠 먹으면 보수 진보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맥락이 없는 얘기냐고요. 뭘 그러세요. 맥락이 없는 거야 진짜. 진짜 무대포 정신이지 이게. 일단 먹자 뭔가. 그냥 먹자는 거야.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곱빼기도 먹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무슨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식이나 그런 체계적인 어떤 라인이 없었던 없으면 거지. 네. 이런 게 그냥 홀라홀라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그렇죠. 현혹되는 거지. 그럼 먹으면 뭘 또 띄워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세운 게 또 이한용, 송병준 이런 인간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응? 네. 재밌어요. 이 재밌는 얘기를 광고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 뭐까지 하냐면요. 이 저기 흥룡에는 일진회를 군대로 바꾸자. 자위단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자치 군대를 만들게. 아니, 흥룡에는 낭인들의 그 집단이고 일진에는 이 조선에서 친일 집단. 친일 집단.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흥룡에는 있는 낭인 집단이고 그 일진회는 우리나라 친일 집단인데 흥룡회가 일진회를 군사화시켜서 그 자위단으로 조선을 병합하고 또 만주를 가자 이런 주장도 막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다 막냐면 이토이로부미가 다 막아요. 이토이로부미가 그건 잘못된 방향이다. 다 막죠. 다 막으니까 얘도 자기 주장이 또 센 게 이토를 탈락시키려는 그러니까 이토를 좀 실각을 시키려는 음보도 막 꾸미고 그냥 참모가 아니네. 그냥 참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정서인데 어찌됐건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찌됐건 얘네들도 결국 우리나라 먹는 거긴 한데 이걸 뭐 나름의 진정성이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 진짜 하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진짜. 아니 진지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맥락은 없지만 무척 진지해. 자기들끼리 사이가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토나 소네는 이걸 다 막으려고 하고 예. 막 우치다 류에이 같은 사람들은 이토를 밀어내려고 하고 여긴 좀 강경파구나 약간. 예, 그러니까 이토가 보기엔 이건 완전 오버하는 거고. 이거 또라이들이지 이또가 보기에는. 이땐 이또는 전략가였을 때문에. 전략가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출하는 거는 조선을 식민 지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면 이게 어찌 보면 일진회를 더 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맥락이 없는. 전봉주를 막 진짜 조선의 장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버이연합이나 일베 같은 것들을 이 보수 정권이 키우면 안 되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 일본에서 이토도 흥룡이랑 거리를 뒀고 그리고 나치도 그러니까 나치 전에 이제 일본의 보수 정당 독일의 보수 정당도 원래 나치랑 다 선을 걷었거든요. 예. 근데 실수로 자기들이 세력이 밀리니까 좌파 견제한다고 나치 끌어들였다가 나치한테 완전 먹혀서 완전 광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보면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극우들이 좀 자리를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번에 뭐 폭식 투쟁했었을 때 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 막 뿌려줬던 그 인간 그 사람 뭐 김무성 대표한테 임명장 받고 들어가고 국정교 갔을 때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토 히로부미다도 못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한두 명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과 그러니까 이 일진회 같은 건 너무 흥룡회 같은 건 너무 다른 건데 좀 답답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보수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가장 내세워야 될 어떤 그 호소적 있는 가치는 품격이거든, 품격. 그렇죠. 예의를 지키고 전통에 좋은 거를 또 널리 알리고 그러면서도 또 더 나은 세상을 예의 바꿔가는 범절이 건데. 엄격함 아니에요. 예. 지금 보수정에서 예를 들어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보수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건 양아치들이 하는 것이고. 그럼요. 세상에 그거를 정말. 아니 신뢰 이런 걸 무척 중시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또라이들을 보수로 다 그 색칠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상황은 근데 이렇게 가다가 확 바뀌어요. 일단은 이토가 죽잖아요. 이토가 죽으니까 우체들 의회 같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했는데 일본의 강경파들 있잖아요. 데라우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제 병합 아예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가스라 수상, 고무라 외상,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정부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합방이 아니라 병합, 강제 병합을 추진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이완용이 뭐래 했냐. 아까도 그 저번에 뭐 방송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무슨 그 순종의 생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일 미루고 하자는데 이완용이 이 당시에는 총리 대신으로서 왕조를 지키거나 자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황실은 좀 존속해 해달라.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일본에선 황실을 존속을 시켜줄게. 대신에 태공. 그러니까 왕의 칭호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완용이가 그러지 말고 왕이란 칭호만 살려달라. 그래서 이왕 전화, 이태왕 전화 같은 용어는 살려줘요. 살려주니까 또 이완용이 이번에 또 뭘 나가니까 국명만 좀 유지해달라. 그러니까 너네 거 맞는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좀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그건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뭐 자기 딴에 뭐 살려본다 했다는 것이 결국은 뭐 그냥 왕실의 이름 정도 살려주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흥룡에도 별 뭐 힘도 못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이토도 죽은 다음에 강제 병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 흥룡회가 없어졌냐? 흥룡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흥룡회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가냐? 나중에 가면 나중에 저희가 또 하겠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일본이 좀 민주화가 되거든요. 그때는 또 일본에서 극우 활동 하게 되고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대륙 침탈하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또 그거 선전 활동하고 그런 단체로 또 아주 극우 단체네 진짜. 완전 극우. 진짜 얘들이야말로 맥락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사회에도 맥락 없는 극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만 맨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낫지잖아요. 독일을 가본 적도 없고 너무 남의 나라 얘기고. 근데 얼마 안 된 우리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옆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게 사실 어찌됐건 한일합 병합 과정에서 국권 피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이걸 일본 정부는 적절히 또 활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네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고 일진에 이렇게 하게 해주면서 또 기다리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다음 일진의 얘기입니다. 일진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 단체죠. 이 단체는 원일진회와 진보회라는 두 개의 단체가 합쳐진 단체예요. 근데 여기에 천도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동학이 나오자마자 저기 누구냐 최재우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도 어쨌든 밀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교도들 사이에서는 조선왕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이제 손병희 같은 사람들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가 확실해지니까 일본에 망명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일본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동학 부운동에 나선 거예요. 근데 손병희 같은 경우는 천도교를 그러니까 이제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면서 민족운동 단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고 또 다른 동학의 지도자였던 이용구나 송병준 같은 사람들은 이참에 그냥 친일 단체가 돼서 일본과 함께 아까 말한 한일 합방을 하자. 두 개의 내부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 계열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천도교랑 이제 일진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동학에서 쫓겨나온 무리를 갖다 우리가 일진회라고 대강 기억하시면 되는데 회원이 엄청나요. 이제 원 구성원이 되는 진보회는 지회력원으로서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고요. 원일지라는 단체도 3천 명이 넘는 회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 조선에서 존재하던 가장 큰 규모의 단체가 일진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절대 안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진회가 원래 뿌리는 동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구나. 저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얘기 나온다기보다 배우는 얘기긴 한데 저게 그러니까 뿌리가 동학에 있지만 나중에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애초에 좋은 뜻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데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누라이트로 가가지고 이상한 그렇죠. 짓거리 하는 철학의 거 부재죠. 철학의 똑같은 부재.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동학이 뭔가 대세인 것 같으니까 그쪽에 붙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닌가벼 하고서 이제 권력에 또 붙는 그런 전형적인 뉴라이트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에다가 이제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봐라 일본은 되게 잘 나간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도 실패한 다음에 일본은 저 봐라. 그 김문수의 논리 아니야. 내가 평생을 운동을 하면서 싸웠지만 계속 실패만 했는데 미국을 봐라. 저런 노선을 택하니까 잘 나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쪽에 투신해가지고 그쵸. 소위 보수에 내가 투사가 되겠다. 김문수 논리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사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공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 쫙 외우고 의병 배우고 하는데 단일 단체로는 일진회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부의 투쟁도 굉장히 컸던 건데 그걸 사실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그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좌절 때문에 일진회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아니고 이런 놈들의 이 족속들은 태생이 그거였었는데 그렇죠. 다만 동학농민 운동이 좀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붙어 있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아까 김모식이 이런 것도 네. 자기 출세 지향주의예요 그냥. 예. 그렇죠. 쉽게 이들도 말하면. 이런 혼란의 와중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더 많이 챙길 것인가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럴 때는 일본 놈들한테 붙으니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일진회라고 하는 것을 간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이 수국골통들의 뿌리가 없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 사실 일진회가 뿌리거든. 저게 나중에 이제 저 친일파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받고 땅도 받고 하면서 이제 저놈들이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새누리당의 뿌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해 이거죠. 동학 무리가 있고 동학에 침투했었던 기회주의자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을 하기엔 이게 천도교로 바뀌면서 시천교라는 종교가 나와요. 같은 동학인데 그렇죠. 파가 또 갈리지. 네, 파가 갈리면서 우리는 이제 정통으로 천도교만 배우는데 예. 시천교라는 별도 이단. 교단이 있는 거예요. 네, 이단이야 일종의. 일종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이 막강한 또 힘을 발휘하고 예. 교인수가 많아요. 네. 이 시천교가 없었으면 일진회가 운영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종교적 맹목성도 있는 거고 예. 복잡한 게 좀 많이 섞여 있는. 원래 사회 종교가 힘을 세게 받아요. 현혹시키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의병과 일진회가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의병이 대부분 다 일진회랑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그 일진회 9,000명을 의병이 학살하는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의병과 일진회 간의 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본과 우리라는 어떤 대상 그리고 몇몇 친일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내에서 그 시기 때 기회주의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우리끼리의 이 갈등과 투쟁이 더 많이 있었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완용, 송병준 같은 몇몇 나쁜 놈이 아니라 예. 이완용, 송병준 같은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공식 역사 교육에서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고 살짝 넘어가는데 조선의 민족은 모두 다 민족주의자고 모두 다 정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역사가 지금 무슨 친일 문제도 처단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건드리기 힘들지만 예. 위안부 같은 거 끌고 가거나 뭐 징병, 징용 이런 거 할 때도 막 조선인 그 민간업자 다 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런 맹목적인 이유 속에서 그냥 막 따라가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요즘 무슨 그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양반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뇌각까지 나오나요? 머리통을 까보니까 예. 뇌 주름이 아예 다르더라. 애들은 이런 그렇죠. 보수와 예, 진보도 예, 뇌의 예. 뭐그 전두엽의 예, 반응 발달되면 부분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전두엽이 발달되면 뭐 그래요? 진보적.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교육 과정, 이후의 환경 이거로 결정되는 것보다 그게 한계가 있다는 선천적 거야. 예, 유전 예, DNA 구조로 결정되는 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니 배웠다는 놈들이 왜 저 모양이냐. DNA 내지는,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교육을 저렇게 하고 했는데도 책을 읽었다는 놈들이 왜 저 모양이 이러는데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으면 게놈 지도 자체가 틀린 거지. 네.
그게 저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누구처럼 인종 청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좀 저거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야. 그런 거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선천적 그 유전인자가 결정하는 바가 크지만 예. 그럼 이 사회는 예를 들어 그 유럽은 그럼 그 뇌구조 자체가 예. 선천적으로 진보 진영의 사회민주주의자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도 일정 정도 그 균형적으로 이게 돼 있을 그렇죠. 터인데 후천적으로 사회 분위기, 사회적 교육, 사회적 환경 이런 거로 인해서 공동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변해간 거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거나 그랬을 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 예.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면 뇌주름 자체는 좀 보수적이고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이 학교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본다면 공동체적 마인드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고 어느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해가느냐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롭게 사는 게 이득에 또 합당하게 그걸 되는 회사를 만들어주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정의로우니까 성공하더라. 예, 예. 정의로우니까 내 배가 부르더라. 부유롭고 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더라. 정의로우니까 미팅 나가서도 멋지게 보이더라. 우리 학생 때는요. 미팅 나가잖아요. 학생 운동한다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와 정의롭게 보니까 정의 투사니까 미팅 나가서 부킹도 잘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야비하고 얼굴에 철판 갖고 더러운 짓을 하는 놈들일수록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게 되니까 사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 맞아요. 근데 언제 이걸 극복을 하나 참 정말. 곧 극복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희망 갖고 35년 동안을 살았어. 아휴, 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뭐 답답해요. 이긴다니까 이제. 되돌아보면 한홍구 선생이 그러잖아요. 맨날 지는데 되돌아보면 역사는 늘 좀 많이 와 있다. 와 있다. 늘 이기고 있더라. 그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송병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완용이 되게 유명한데 그 못지않은 인물이거든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멋진 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구랑 송병준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용구는 진짜 이용이란 이용을 다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송병준 일진의 이용구. 네. 그래서 이용구는 이제 결국은 한일합방 된 다음에 그 나중에 저기 도쿄인가 어딘가에서 노숙자로 죽어요. 완전히 버림받아서 망가진 거고요. 송병준은 계속 잘 나갔고. 예. 그래서 신분은 이완용이 훨씬 높고 송병준이 신분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둘이서 굉장히 라이벌이었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원래는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 송병준이가 이토히로부미를 만나서 조선을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이완용을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세한 건데 둘이 나중에 이제 아주 친일 대경쟁을 막 벌이게 되는. 아이 그렇죠. 이제 배때기가 불러지니까 누가 더 많이 처먹을 것인가 이게 본능이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진짜 가난할 본능이야. 땐 단합을 해요. 네네. 왜냐면 쟤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서로 친일파가 돼갖고 먹고 살자. 예. 이럴 땐 막 똘똘 뭉쳐. 근데 먹고 살 게 많아졌어 이제. 그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근데 맞아요. 근데 너무 모욕적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일어났었잖아요. 예. 일어나니까 송병준이가 고종한테 가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종 왕제가 직접 일본 천황을 아련해서 사죄하시오. 아니면 최소한 한국군 주차군 하세가와 대장에 가서 사죄하시오.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고종이면 정말 그 기분이 진짜 어떻겠어요, 그거? 예? 이거 자기 아랫놈이 와갖고 개기는 거 아니에요? 이때 농상공부 대신 그러니까 예. 농림부 장관. 아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한테 와갖고 비서관이 빨리 가서 김종인한테 사과하시오. 그런 거야. 더 나가서 폐하가 책임을 지고 예. 황의를 양도하라.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일진의 회원들을 동원해서 일진의 회원들이 막 하야 시위도 데모에, 걸고 하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근데 고종이 이때 이제 헤이그 특사 이후에 저항을 하거든요. 저항하니까 이토히로부미가 기자들한테 먼저 고종이 하야를 원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언론 플레이를 하네 또. 예.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이완용과 송병준이 가서 고종을 막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군함이 지금 인천항 앞에 왔다. 끝장났다. 그리고 일본이 폐하를 납치해 갈 것이다.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고 고종이 강제 퇴위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강제 퇴위를 당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대가로 송병준 같은 경우는요, 뭐 한번 일화를 갖고 와봤는데 매국의 혁혁한 공로, 이건 이제 일본 측 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혁혁한 공로로 훈 1등의 자작과 매국 공채 10만 엔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도 시천교 교주로 뭐 이렇게 역임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천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네네네. 천도교에서 빠져나온. 네네네. 천도교의 사파 일종의. 그렇죠, 사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위세가 셌냐면 신임 총독이 그 조선에 부임을 하면 양평에 있는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잘 나가던. 이 지금 그 송병준의 후손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을까? 그때 이제 뭐 친일재산 환수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그 이제 잊지 못하는 건데 이완용 송병준 땅을 뜯은 게 한 250만 평 막 그래요. 그 엄청난 땅을. 와, 250만 평. 네, 근데 그걸 갖고 그때 친일재산 환수 위원장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이완용 송병준의 친일의 대가로 한 땅에 0.001%가 안 된다. 왜냐하면 소유 관계가 바뀌어 버리면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50만 평을 받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친일의 대가에 뭐 0.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법적으로 저런 거를 친일재산 환수할 때 소유 관계가 바뀌어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승만 이후에 그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말하자면 친일 부역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지금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나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부역자들을 뭐 사형도 많이 시켰지만 재산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공민권 박탈하고 너네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놈들이다라고 딱 해버렸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는 뭐 그냥 저놈들은 저놈들대로 계속 저렇게 해서 이어지고 아니 뭐 저것뿐입니까? 가까이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호의호식 하던 놈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받아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뺏긴 거 하나라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친일과 독재 부역자들을 그 어설프게 법을 무슨 그 법의 완결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이름으로만 된 것만 뺏는 게 아니고 사돈의 8천까지 샅샅이 하고 차명으로 갖다 놓은 것도 다 뺏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세요. 지금 법원, 검찰, 경찰 이런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데 군대 있는 뿌리가 뭐야? 사친일파들이에요. 독재 부역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관 같은 애들이 이거를 다 몰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 걸 다 뺏기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뭐 하려다 보니까 지가 당사자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명박 그때 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그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의 어떤 독재 부역의 역사를 청산할 걸로 기대를 하고 대통령을 뽑아주니까 그다음부터 토론만 했잖아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 아니야. 먼저 화해하자 그러고 그건 싫어. 먼저 화해하자 그런 거는. 먼저 용서하고. 옛날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안 갔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하지만 그때 이제 1년인가 영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하고도 되게 풀어주자고 얘기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는 그 끊어야죠. 역사를. 알겠습니다. 강제로 이완용과 송병준이 고종을 겁박해서 강제 퇴위시킨 것으로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8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